오늘까지 하면 중간고사 범위 끝납니다. 이해했죠? 자, 이제 282페이지 우리 3번까지 했잖아. 그지? 자, 4번 하기 전에 앞으로 돌아가서 모든 어떤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만 볼게요. 자, 272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272페이지. 자, 모든과 어떤입니다. 모든 그리고 어떤. 자, 예를 들어 이거는 좀 예시를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모든 학생은 대학에 진학한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하고 물어봤을 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모든 학생은 대학에 진학해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펑펑 놀고, 그죠? 좀 음주 가문도 좀 즐겨주고, 그지? 그러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이제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면 모든 모든 학생은 대학에 진학한다가 거짓인 이유는 세상에 대학을 하지 않는 학생이 만약에 딱 한 명이라도 있어. 모두를 대학에 올려보냈는데 딱 한 명이 나는 재수할래. 그리고 재수를 해버렸어. 그럼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야? 거짓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모든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모든이 들어간 명제는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뒷 상황을 만족을 시켜줘야지만 참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예를 들면 조금 더 얘는 말로 돼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x제곱은 0보다 크다. 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 거짓이에요. 이거. 왜요? 그치, 0 하나가 0 딱 하나가 0보다 커 아니면 0 그 자체야? 0 그 자체가 같아버렸죠.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명제는 뭐가 돼? 거짓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때는 참이야 거짓이야? 그때 이제 참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이 들어가면 정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 뒤쪽의 조건을 다 만족을 시켜줘야 돼. 단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거꾸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자,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맞아요? 틀려요?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또 참이에요. 세상에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가 딱 하나 있죠. 제곱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실수가 딱 하나. 뭐가 있지? 0. 그지? 어떤은 말 그대로 세상 모든 게 다 한대. 세상 모든 게 다 한대. 근데 딱 하나만 돼도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납득이 되셨어요? 모든은 전부 다 돼야 돼요. 어떤은 딱 하나만 돼도 참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걸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부정을 해볼게요. 오케이? 부정을 하고 싶어. 자, 얘를 부정하고 싶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부정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뒤는 그냥 부정하면 돼. x제곱이 0보다 작다. 여기까지 납득돼? 그럼 앞에 얘가 어떻게 될까? 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가 어떻게 될까? 저거 부정되니까. 저게 모든이니까 부정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찍어봐. 그렇지. 어떤 실수 x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반대로 이 어떤을 부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저거는 모든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한번 밑에 있는 걸로 한번 예시 한번 봐볼게. 자, 2x11의 1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9이다.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저걸 만족시키는 데는 세상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2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9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는 말이죠. 왜? 두 개 있죠. 하나만 내도 되는데 심지어 얘 몇 개 있어? 두 개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EX 12번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해보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거의 부정은 앞에 거부터 부정해봅시다.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뒤에 거는 그냥 부정해주시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어떻다? 작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밑에 건 그냥 안 할게. 이건 똑같은 얘기니까. 자, EX 13번 모든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한다의 부정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돼? 어떤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한다는 완전 틀린 말이지. 그지? 여러분만 봐도 아니에요. 자, 아무튼 어떤 사람들은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요거는 그냥 팁인데 아시겠죠? 이거는 말이라서 자, 모든은 기호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기호로 쓸 때. 오케이? A를 뒤집어 놓았으니까 이걸 영어로 읽으면 for all x라고 읽어요. 모든 x에 대하여 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어떤 실수 x는 영어로 적을 때 어떻게 적냐면 수식 기호로 적을 때 이거를 뭐 any x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어요. E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뭐가 있지? 저희가 뭐 어떤 단어일까요? 저게 exist예요. exist가 뭐지? 존재하더라. 어떤 x가 존재한다 라는 뜻으로 exist x 이렇게 적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는 그냥 x가 하나는 있더라.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걸 어떻게 쓴다? x가 존재한다 라고 쓴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한다의 부정은 어떤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였잖아. 그럼 이 어떤을 어떤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야? 존재한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한 명은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자, 그럼 그런 표현에 해당하는 친구는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3번.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건 살짝 영어식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어식 표현. 영어식 표현에서는 얘를 훨씬 많이 써. 어떤이라는 표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팁이에요.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생각해보면 의미 자체가 비슷하니까 3번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존재한다로 바꿔 적기도 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282페이지 4번. 4번 한번 볼게요. 4번.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참인명제만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왜? 저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생겼어?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그치? 그러면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네. 뭐?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 되면서 0보다 크지 않아져서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실수 x가 붙어있기 때문에 틀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니은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다. 맞아? 틀려? 맞죠? 뭐 하나가 있으니까 4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자, 디귿 x가 4의 배수이면 x는 12의 배수이다. 이거는 그냥 그 앞에서 배웠던 뭘로 판단 내리면 돼? 부분집합관계로 판단 내리시면 돼요. 오케이? 자, 맞아? 틀려? 이건 틀렸죠. 반대여야 맞아. x가 1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는 맞는데 부분집합 관계가 저렇게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래서 내가 그냥 앞으로 모든 실수 나오면 그냥 이렇게 적을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실수 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x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받아들이시면 돼요. 대학교 가면 저 표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내가 익숙해져서 그래. 자,
얘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1이 무슨 수다? 양수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려면 이거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많이 했던 내용인데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겠다? 작아야 되겠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할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래서 판별식 한번 적어보면 자, 판별식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빼기 a 빼기 1입니다. 그냥 내가 계산 빨리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정리하셔서 천천히 판별식 적어주면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얘가 a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얘기니까 a가 뭐랑 뭐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얘가 참인 조건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거짓이 되도록 이라고 했네요, 그죠? 거짓이 되려면 얘가 거짓이 되려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돼, 안 돼? 되겠지? 거짓이 되려면.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생기려면 거꾸로 이번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겠어요? 크거나 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방금 내가 해준 0보다 작을 조건은 무슨 조건? 참일 조건. 거짓일 조건은 그럼 그걸 뒤집어 버릴 때. 이렇게 봐야 되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상관 일도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중 명제 6번 다음 중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정으로 옳은 것은 뭐다? 모든 뒤집으면 어떤? 그 다음에 그냥 뒤에 거는 뒤집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그죠? 답이 5번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괜찮죠? 이 정도는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7번. 그 부정이 참인 것은 다음 명제에 대하여 자, 1번부터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얘 부정을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실수 x, y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보다 작다. 맞아요? 틀려요? 세상에 그런 x, y는 존재해야 하네? 제곱과 제곱을 더해서 0보다 작아지는 x, y는 존재해야 하네? 할 리가 없지? 1번은 틀렸다. 2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4보다 작다. 자, 그럼 뒤집으면 부정하면 뭐가 돼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뭐보다? 4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자,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는 말이죠. 어떤이니까 하나만 만족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만족하는 게 분명히 존재해야 하네? 하죠? 뭐 하다못해 5만 때려 넣어봐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 4, 5번은 비슷한 이유들로 부정해보시면 안 돼요. 오케이? 괜찮죠? 넘어갈게요. 8번 다음 중 명제가 모두 거짓이 되도록 하는 정수의 A의 개수는 자, 8번이 조금 어려워. 자, x가 0보다 큰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마이너스 a제곱. 그럼 이건 그냥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x가 a제곱 마이너스 4a보다 작다. 괜찮죠? 생각되시죠? 자, 근데 이게 참이고 싶어? 거짓이고 싶어? 참이고 싶어? 거짓이고 싶어? 거짓이고 싶어요. 맞죠? 그러면 x가 0보다 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라는 얘기는 수직선상에 표시했을 때 요 범위의 0보다 큰 쪽에 있는 실수 x 아무거나 단 하나라도 요 범위 안에 들어있어야 돼? 안 들어있어야 돼? 들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참이 되려면 a제곱 마이너스 4a가 요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얘가 뭐고 싶어 지금? 참이고 싶어? 거짓이고 싶어? 거짓이고 싶지. 그러면 0보다 큰 쪽에 있는 단 하나도 요 범위에 들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단 하나도 안 돼요. 그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가 어디 있어야 돼? 이런데 어디 있어야 되지? 그래야 이렇게 그려지면서 단 한 개도 안 겹칠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가 뭐보다?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같아도 됩니까? 얘네 둘이 같아져도 되나요? 네,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오케이. 자, 나 x가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1 곱하기 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자, 그럼 얘가 거짓이고 싶어. 그럼 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1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수직선상에 표시해보면 0보다 작은 모든 실수들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안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들어가 있어야겠죠. 모든 실수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근데 얘가 지금 1이 여기 있을 거고 요 친구가 이제 풀어보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5잖아. 그치? 요 친구가 예를 들어 이런 데 있으면 요렇게 될 테니 성립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얘를 참으로 만들고 싶어? 거짓으로 만들고 싶어? 거짓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x가 0보다 작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게 성립을 한다라는 게 거짓이려면 x가 0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요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하나 삐져나온 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라도 하나 삐져나오게 만들려면 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5라는 친구가 이런 데 있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요렇게 그려질 테니까 요 사이가 어떻게 돼요? 삐져나오죠. 그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나 조건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얘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5가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0보다는 작아야겠구나. 자, 같아도 됩니까? 같으면 됩니까? 얘네는 같으면 안 돼요. 그죠? 뭐라도 삐져나와야 됩니다. 그지? 그러면 같으면 안 돼요. 얘 같아버리면 삐져나온 게 없어집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혹시 이게 헷갈리시면 그냥 어떤 명제가 거짓이고 싶어. 그러면 그냥 너의 부정이 참이면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렇게 해서 푸셔도 결론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8번 요거 두 개 이제 풀어서 어떤 부분 찾으면 되겠어요? 겹치는 부분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는 계산 노가다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연립이차 분식 푸는 거. 자, 9번 스케일. 왜? 얘들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랑 스케일. 오케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조건 고난도예요. 10번 다음 중 명제 x 또는 y가 무리수이면 xy가 무리수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로 알맞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발레는 뭐야? 영어로 카운터 이그젬플이죠. 그죠? 자, 발레는 어떤 명제가 참이 되려면 아까 이렇게 P가 Q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맞죠? 근데 요게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인 거잖아. 맞죠? 그럼 발레라는 건 이 P에는 들어가 있으나 Q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친구. 그러니까 이 명제가 거짓임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을 발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납득되니? 예를 들면 x가 실수이면 x제곱은 양수다. 자, 이거 맞았어? 틀렸어? 아까 해봤다시피 틀렸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게 왜 틀렸어? 왜 거짓이야?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야? 이게 안 되게 되는, 그치? 0은 넣어보면 안 되잖아 라고 대답하는 게 제일 간단하잖아. 그치? 그 0이 뭐인 거야? 발레인 거야. 앞에 건 참으로 만들어주나 뒤에 건 거짓으로 만들어주나.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습니까? 납득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 x 또는 y가 무리수이면 xy가 무리수이다잖아. 그치? 그럼 앞에 게 참인 거지 이거는.
x 또는 y가 무리수인데, 그죠? 둘 중에 하나,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무리수인데 그 상태에서 둘을 곱하면 무조건 무리수가 돼? 하고 물어본 거야. 맞지? 자, 그럼 이거의 발레에 해당하는 건 뭐겠어? 가장 예상하기 쉬운 거? 그치, 0, 뭐 루트 2 이런 것도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그래서 이제 보기 중에 한번 골라봅시다.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루트 2, 루트 2. 그것도 되겠죠? 그죠? 0 루트 2도 물론 답이야. 근데 여기서 보기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10번은 아무튼 답이 5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발레는 이렇게 앞에 건 참인데 뒤에 건 거짓으로 만들어주는 친구를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 발레가 집합 안에선 어디서 나오냐면요, 무조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원래 P가 Q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야지만 발레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요 P가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삐져나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림이 좀 이상해도 이해해줘, 그지? 자, P가 이렇게 쏙 삐져나와 있는 요 부분에 발레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거를 굳이 집합 기호로 표현하자면 당연히 뭐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P에서 뭘 뺀 거? Q를 뺀 거. 요 부분에 무조건 들어있어요. P차 집합 Q 안에 발레가 무조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11번은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Q에서 난 P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가 속하는 집합을 한번 찾아봐 라고 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벤다이어그램을 그리셔서 찾으셔도 되는데요. 그냥 무조건 발레는 어디 들어있다고? P차 집합 Q. 그러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에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답도 되셨어요? 그러면 11번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버려도 돼. 요걸 알고 있다면. 11번은 이걸 그림을 안 그리고, 자, 앞에 집합 Q죠? 진리 집합 Q죠? 그죠? 여기서 뒤에 집합, 뒤에 진리 집합은 뭐야? P의 여집합이죠? 얘를 차집합 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를 차집합하면 당연히 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 발레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 옛날에 배웠던 연산법칙을 조금만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이 차집합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교집합, 그 다음에 다시 여집합 붙이면 된다. 맞죠? 기억나지? 이거 그냥 외워야 된다고. 자, 그럼 이건 당연히 Q 교집합 P죠? 무조건 요 안에 뭐가 발레가 들어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걸 쉽게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납득되십니까? 그냥 이게 외우기 뭐 어려운 친구면 모르겠는데 외우기 쉽지 않아? 그죠?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거 차집합한 거 하는 무조건 발레가 들어있다. 오케이? 괜찮죠?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도 아니고, 그죠? 이런 건 받아들이시고 나오면 발레 찾으라 그러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되구나 하고 그냥 푸시면 된다.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우명제 봅시다. 앞으로 쭉 돌아가서 자, 27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명제의 역과 대우인데 나는 여기다 하나만 추가할게. 역 2 대우. 오케이? 그 2는 참고로 교육과정에서 빠진 말이야. 근데 그냥 이거 있어야 낑겨야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냥 3개 다 할게요. 아시겠죠? 자, 어떤 P에서 Q로의 명제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명제의 역은 뭐냐면 그냥 앞과 뒤, 가정과 결론을 뒤집은 거야. 오케이? 또는 전번과 후번을 뒤집은 거야.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Q에서 P로의 명제 이렇게 적으면 이게 뭐냐면 역이에요. 오케이? 이 두 명제는 무슨 관계에? 역 관계에 있는 거야. 리버스. 오케이? 이 정도는 별거 없죠? 그죠? 자, 그러면 2는 뭐냐면 2는
이건 엄밀한 명제 부정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명제 부정은 아예 다른 얘기야. 이 P에서 Q의 명제에 대해 부정에 대한 얘기는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E는 그냥 앞뒤에 싹 다 not 붙인 거예요. not P에서 not Q.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둘은 이 관계에 있다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명제의 E를 다시 역을 취해. 그럼 어떻게 돼? not Q에서 not P가 될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얘도 서로 역관계. 이거 따로 표시는 하지 않을게. 자, 그러면 첫 번째 P에서 Q로의 명제에 역이면서 동시에 E를 만족을 하는 거야. 순서도 뒤집고 전부 다 부정도 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요런 친구들을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하냐면 대우 관계에 있다라고 해요. 네. 원래 명제, 대우 명제.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그러면 얘랑 얘도 서로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대우 관계에 있는 거야. 얘랑 얘는 서로 이 관계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되십니까? 납득되십니까? 자, 그러면 대우 명제를 왜 따로 배워야 됩니까? 저딴 거를. 나 붙이고 그냥 뒤집은 건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죠? 자, 저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 사이에 항상 다음이 성립해요. 얘네 둘은 항상 참과 거짓이 일치합니다. 죽었다 깨어나. 오? 왜요? 자, 얘가 참이려면 들어봐. P가 Q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죠? 근데 얘가 참이려면 얘 진리집합은 뭐가 돼? Q의 여집합이야. 맞지? 얘 진리집합은 뭐야? P의 여집합이란 말이야. 맞지? 얘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돼. 맞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첫 번째 친구가 참이었어. 그래서 P가 Q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었어. 그럼 Q의 여집합은 요 바깥이죠. 그죠? P의 여집합은 어디야? 요 바깥이죠.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무조건 얘도 참인 거야. 반대로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일 수밖에 없는 거야. 거짓일 때는 이게 삐져나온 게 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납득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럼 근데 굳이 원래 명제가 있는데 대우 명제를 가져다 써야 됩니까? 가끔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앞 단원에서 뭘 배웠었냐면 공집합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랬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 부분집합은 뭐야? 여기 앞쪽에 있는 놈들의 모든 원소가 이 뒤쪽에 있는 애에 들어가 있으면 이걸 부분집합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맞죠? 근데 얘는 원소가 없잖아요. 그죠? 원소가 없는 놈의 원소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건 뭔가 좀 표현이 이상하잖아. 그치? 논리적으로. 아니야? 그냥 무지성으로 외워도 괜찮아? 이게 이 상태에서는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치? 처음에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어. 이게 왜 부분집합이야? 근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어려운 친구들에 대해서 뭘 할 거냐면 얘 대우 명제를 끌어와서 한번 참거짓을 판별을 해보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인 걸 어떻게 보여주면 되냐면 A의 모든 원소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으면 돼? B에 들어있으면 이러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니? 그지? 그러면 이 친구의 대우 명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X가 B의 원소가 아니야. 그럼 X는 뭐의 원소가 아니면 돼? A의 원소도 아니겠군. 이게 성립해도 뭐가 돼요?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대우니까. 대우는 참거짓이 같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이건 예시야. 꼭 아실 필요는 없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공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이 공집합의 원소가 모두 A에 들어있다를 보여주는 건 조금 어렵거든. 어려운 게 아니라 도대체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데. 그치? 자,
근데 이건 충분히 가능해요. 자, 만약에 저 B만 공집합으로 고쳐볼게요. 저 A B를 A로 고치고 얘를 공집합으로 고쳐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얘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근데 이게 힘들잖아, 논리적으로. 그래서 얘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X가 A의 원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X는 공집합의 원소일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왜? 공집합엔 애초에 원소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아주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얘의 대우명제가 참이네? 얘도 그럼 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 이 원래 명제를 증명하는 게 논리적으로 뭔가 이상해. 말이 안 돼. 저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얘 대우명제로 가보니까 이게 너무 명확하게 참인 게 보여, 안 보여? 보인다는 거지. 이 관계를 이용해서 그러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은 부분집합이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 못해도 돼. 그냥 예시야. 그러니까 원래 명제를 설명하기가 어렵거나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뭘 하겠다는 거야? 대우명제로 가서 그거에 대한 참거짓을 판단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대표적인 예시로 좀 뒤에 있는 예시를 볼게요. 문제에 있는 예시를 잠깐만. 네, 294페이지 4번 잠깐만 볼래? 294페이지 4번. 보이십니까?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2가 0이 아니면 x는 3이 아니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죠? 얘가 참이래. 엥? 아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판단하기가 쉬워, 어려워? 누군가에게 쉬울 수도 있지만 일단 내 입장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지?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럼 뭘 판단해보자고? 굳이 얘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그치? 얘 대우로 가서 한번 판단해보자고. 얘 대우 명제를 쓰면 어떻게 돼요? 제 대우명제를 쓰면 x가 3이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2가 뭐다? 0이다. 뭐야? 명제 구조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 엄청나게 단순해졌네. 그치? 이거의 참고짓을 판단하는 건 쉬워, 어려워? 너무 쉽죠? 그럼 뒤에다가 뭐 해보면 돼? x에 3 집어넣으면 끝이야. 성립하는 거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대우명제를 이럴 때 써먹겠다. 원래 명제에서 판단이 어려울 때 빨리 대우로 가보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대우는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여기 274페이지라 그런데 적혀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트로 3단원법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러 갈게. 되겠지? 275페이지 펴시면 돼요. 다시 275페이지 272페이지. 자,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 3단 논법은 뭐냐면 3단 논법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알지?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이런 얘기예요. P에서 Q로의 명제가 참이야. 만약에. 근데 Q에서 R로의 명제도 참이야. 그럼 당연히 P에서 R로의 명제도 어떻게 되겠어요? 참일 수밖에 없지 않겠니?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부분집합 관계를 보면 간단해요. P가 Q의 부분집합이죠. Q는 뭐의 부분집합이야? 라지 R의 부분집합이겠죠. 그럼 라지 P는 당연히 라지 R의 뭐가 돼?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P에서 R로도 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게 그냥 3단 논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3단 논법 문제에서는 항상 세트로 가져가야 될 게 있습니다. 세트로. 오케이? 뭘 세트로 가져가야 될까? 대우까지는 세트로 항상 참이니까 그것도 항상 옆에다 같이 적어놓고 시작을 해주시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실제로 뒤에 가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건 예시 말고 그냥 바로 문제로 갈게. 시간이 없다 우리가. 자, 그래서 대우 파트로 가봅시다. 쭉 가서 293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293페이지. 자, 일단 1번 다음 명제의 대우는, 자 이건 그냥 말로만 할게. 자, 얘 대우는 뭐겠어? 부정하고 순서 뒤집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x는 0이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y도 0이 아닌데, 그죠? 이걸 원래 이거로 이어져 있었으니까 뭘로 바꿔야 돼? 또는으로 바꿔야 되죠. 그죠? x는 0 아니고 또는 y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이면 그럼 이제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거 2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앞에 거 부정해서 뒤로 보내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 아니다. 뭐 참고짓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만 찾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1번 보기의 명제 중 그 여기 참인 것의 개수는, 자 그러면 원래 명제랑 그 명제의 역은요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히 없어요. 그럼 이건 그냥 무조건 뒤집어 놓고 찾아야 돼. 직접 뒤집어 놓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만약에 대우를 물어봤어. 그러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니까 굳이 원래 명제가 판단하기 쉽다면 굳이 대우를 직접 찾아서 참거짓을 판단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예를 들면 뒤에 3번에 가시면 다음 중 대우가 참인 명제를 고르면 했어. 그럼 그냥 이거 원래 명제의 참거짓만 판단해 주셔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이번처럼 명제의 역을 물어보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명제의 역을 직접 찾은 다음에 걔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딱 되셨어요? 2번, 3번은 여러분이 그냥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참거짓 판단하는 거 그대로 역 적는 거 추가된 거밖에 없어. 3번은 심지어 역을 적지도 않아도 돼. 그냥 참거짓만 판단을 내리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미안, 시간 관계상. 자, 4번은 방금 해드렸죠.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될 때 대우 명제를 쓰면 좀 편하다. 오케이? 자, 5번. 요까지만 요거 하고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요거 설명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은 그냥 명제가 앞에 돼 있으면 뭐 이상한 표현이 하나가 추가된 것 뿐이라서 그냥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문제 푸는 거 해봤으면. 자, 5번만 한번 해볼게. 자, 5번 PQR에 대해서 에이씨 두 명제원의 젠장. 자, 이거 지우세요.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돼 있냐? 자, 6번으로 갈게. 그러면 자, PQR의 진리집합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세 명제 P에서 not Q, not Q에서 R, 그 다음에 Q에서 not R, 이게 모두 참일 때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네가 모두 참인 거에 항상 더해서 뭘 찾아줘야 돼? 일단 첫 번째, 아까 말했다시피 3단 논법. 이을 수 있는 친구들은 다 이어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혹시 이어붙일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보이니? 요거. 그치. 그래서 밑에다가 P에서 R로의 명제도 참이겠구나 하고 적을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아놓으면 좋잖아. 그지? 자, 이 외에 또 이을 수 있는 거 1차적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이제 뭘 적어야 돼? 대우들을 적는 거야. 오케이? 자, 얘 대우 뭐야? Q에서 not B. 이것도 당연히 참이야. 맞죠? 자, 그다음에 얘 대우 적으면 not R에서 not Q. 그죠? 그 다음에 R에서 not Q. 괜찮? 그 다음에 얘 대우 적으면 not R에서 not P.
그럼 혹시 여기서도 이어붙일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한 번만 체크해볼까? 얘랑 얘 이어붙일 수 있겠네. 그지? 그럼 뭐가 돼? P에서 난 이미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어붙여보면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우리가 주어진 건 요거 3개밖에 없는데 참이라고 했던 명제는 3개밖에 없는데 실제로 참이 되는 명제를 몇 개나 찾았어? 다 찾아보면 8개나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요거는 항상 그냥 무지성으로 적어놓고 스타트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 관계를 판단을 내려볼게요. 자, 왜냐면 밑에서 뭘 물어봤냐면 얘네들 진리집합들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괜찮니?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겼냐? 자, P가 R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지? P, R.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할 거예요. 맞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자, 뭐 해볼까? 난 Q가 R의 부분집합이래. 그지? 그럼 Q의 여집합이 어디 들어있다는 얘기야? 요 R 안쪽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P가 not Q의 부분집합을 해 그랬으니까 not Q가 이렇게 덮고 있어야겠네. Q의 여집합이. 맞죠? 괜찮나요?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왜 Q로 안 쓰고 Q의 여집합으로 쓰셨나요? Q로 쓰면은 좀 그리기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여집합으로 썼어요. 괜찮니?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이해되니?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보자. 자, 기억 P 교집합 Q는 뭐다? 공집합이야. 자, Q는 어디야? 당연히 Q 여집합의 어디겠어? 바깥쪽이겠지. 그지? 요 바깥쪽이랑 P랑 교집합을 했대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맞죠? 기억은 맞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요 Q 여집합의 바깥쪽과 P는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자, 니은 P 교집합 R은 R이다. 자, 이거 무슨 뜻이야? 뭐 물어본 거야? 뭐가 뭐의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본 거야? R이 P의 부분집합이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보자마자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지? 내가 앞에서 집합단을 설명해줬다. 자, 그러니까 R이 P의 부분집합이니? 하고 물어본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반대죠. P가 R의 부분집합이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D는 틀렸어요. 자, 디귿 Q 합집합 R은 전체니? 하고 물어봤어. 전체니? 하고 물어봤어. 자, 전체입니까? Q는 어디예요? 요 바깥쪽. 그죠? R은 어디예요? 요 안쪽. 합집합하면 전체가 돼요? 안 돼요? 되네? 그지? 그러니까 디귿도 맞다. 답이 디귿 4번이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3단 논법 때문에 명제가 여러 개 주어지면 3단 논법으로 연결할 수 있는 놈과 얘네들의 대우 명제를 무조건 다 적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실제로 이제 그 5번에 조금 뭔가가 이제 사라져 있긴 한데 두 명제가 사라져 있죠. 그죠? 모, 와인데 와, 앞이 사라져 있어요. 미안해. 뭘 했는지 나도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이해 좀 해줘. 자, 혹시 이거랑 똑같은 거 뒤에서 보이면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근데 여기서 밑에서 보면 다음 명제 중 항상 참인 것은 하고 물어봤잖아. 그지? 그럼 뭘 물어봤겠어? 이 중에 하나 찾으란 거야. 있는 거. 보기 중에서 있는 거.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 오타가 나가지고 이제 오늘 못 풀어준 게 좀 아쉽긴 한데. 자,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까지 했으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저겁니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 필요. 그냥 간단해. 간단해. 뭐냐면 자, 만약에 P에서 Q로의 명제가 참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P를 Q의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건 용어야, 새로.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P만 만족시키면
Q는 무조건 만족시킬 수밖에 없다. 라서 충분 조건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왜냐면 P를 만족시키면 P가 이렇게 Q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애잖아. 그지? P를 만족하는 모든 애들은 Q를 당연히 만족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P를 Q의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그럼 반대로 이걸 뒤집으면 Q는 P의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 돼. 이것도 용어야. 외우면 돼. 알겠지? 뭐 여기에 막 의미 부여해서 외우기도 하긴 하는데 사실 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그냥 간단하잖아. P에서 Q가 참이면 P를 Q의 충분 조건. Q는 P의 필요 조건.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P는 Q의 필요 충분도 되고 필요도 된다. 그래서 필요 충분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P에서 Q로의 명제도 참인데 뭐도 참이라는 얘기야? Q에서 P로의 명제도 참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P가 라지 P가 라지 Q에 속하고요. 라지 Q는 라지 P에 속해야 돼. 맞죠? 그럼 P랑 Q랑 사실 어떤 집합이라는 얘기야? 똑같은 집합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얘네 둘이 만족시키는 애가 똑같잖아. 그지? 무슨 뜻이냐면 P랑 Q는 말만 달라졌지 똑같은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 그냥 말만 달라졌지 사실 똑같은 의미다 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나도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애들은 그냥 이 명제 관계가 성립을 하는구나. 이 관계가 성립을 하는구나. 이 관계가 성립을 하는구나 가지고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푸시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나도 되셨을까요? 네. 자, 이게 그냥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그냥 앞에서 했던 거 말만 바꿔서 예를 들면 P가 뭐 X가 1부터 3 사이 이렇게 돼 있고 Q가 X가 A-1부터 A 플러스 4 사이에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대. 자, P가 Q의 충분 조건이고 싶어. P가 Q의 충분 조건이고 싶어. 그러면 A가 어떻게 돼야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그냥 어떻게 대답하면 돼? P가 Q의 충분 조건이라면 P에서 Q로의 명제가 뭐면 돼? 참이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P가 Q의 무슨 집합이라는 얘기야?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야. 앞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냥 이게 한번 거쳐가는 거야.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이랑.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표현만 달라졌을 뿐 앞에서랑 하는 짓이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문제를 풀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 표현만 익히시면 돼요. 표현만. 나중에 물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래. 학기 중에 되면 당연히 저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줄 거야. 알겠지? 지금은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명제를 잘 다룰 수 있으면 저 조건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풀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뒤에 이제 남은 게 명제의 증명이랑 활용은 그냥 말장난이거든. 활용은 말장난밖에 없어요. 그런 거야. 추리 게임 같은 거. A가 범인 셋 중에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 B가 범인이야. B는 나는 범인이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실제로 그런 게 시험에 나와. 명제 파트에서는. 그런 건데 그거는 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고 한번 풀어봐. 알겠지? 오케이? 그다음에 증명만 다음 시간에 조금 하고 다음 시간에 절대부등식하고 함수 진도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명제 사실상 거의 다 끝났습니다.